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과도하게 학생들의 좀 학습 부담을 늘린 것이 아닌가. 왜냐면 사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이 월요일까지니까 아마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요. 네, 남은 과목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시험 공부하다가 심심해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이번 수학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음 시험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만약에 예비고1이라면 여러분들이 목동고에 입학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시험 준비를 해나가야겠다 그런 거에 좀 참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기 기말고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에 있는 표는요, 제가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이번 기말고사 시험 문제들을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가 어떠하면서 프린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반영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나타낸 하나의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동고 시험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 이건 변하지 않는 특징인 것 같아요. 프린트에서 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난이도 하나 중 정도는 사실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뭐 출처까지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중상이나 혹은 난이도 상 정도의 문제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대부분이 프린트 문제들이 변형돼서 출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고에 현재 재학 중이거나 혹은 목동고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은요. 이 부분을 무조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프린트에서 다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굉장히 숙달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숙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문제를 그냥 거기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을 단순하게 풀 수 있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가 되더라도 문제 핵심 아이디어를 기억해서 그 핵심 아이디어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14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요.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도형의 이동, 그 다음 집합, 그 다음 명제, 그 다음에 함수. 그래서 함수는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간다면 기말고사 범위는 사실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순열과 조합. 이렇게 출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범위가 좀 중복이 됐어요. 유리함수보다 한 단원 앞에인 함수부터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함수 단원의 문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14번 특히나 합성함수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과도하게 학생들의 좀 학습 부담을 늘린 것이 아닌가. 왜냐면 사실 굳이 한 문제 출제할 거면 사실 얼마든지 다른 그러니까 함수 파트를 제외한 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나 순열과 조합 이런 단원에서 충분히 한 문제 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앞에 함수 단원을 끼워 넣었는데 거기에 문제들을 뭐 충분히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함을 통해서 요 한 문제를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좀 과도하게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요 선택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도 문제를 조금 이제 변형해서 출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난이도를 꽤나 많이 올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문제가 앞에 보이는 이 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3번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보통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보통 미리 점을 찍어줍니다. 점을 찍은 걸 미리 보여줘요. 뭐 예를 들면 가로에 4개, 세로에 3개 이렇게 해서 12개의 점을 미리 찍어준 걸 그림을 제시를 해놓고 거기서 삼각형의 개수나 혹은 직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의 형태야. 근데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은 뭐 풀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실제로 내신 3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 점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집합으로 제시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점을 찍어야만 하게.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보고 있는 개수를 물어보는 도형도 삼각형이나 직선이 아닌 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봄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낯설게 표현을 함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금 올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형적인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면 난이도 하에 해당하겠지만 저렇게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금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에 조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9번 문제인데요. 이 9번 문제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실수할 가능성을 굉장히 짙게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이 등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니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오른쪽 아래 첨자에 해당하는 r 빼기 1과 9 빼기 r. 얘네가 두 숫자가 같거나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더했을 때 n이 나오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요. 그 두 가지 케이스에서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중복하는 한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지금 1씩 차이 나니까 틀리기 딱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그 오른쪽 아래 첨자가 같을 때 아래 값이 5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래 값이 5가 되게 되면 오른쪽 아래 첨자 숫자가 4기 때문에 왼쪽 아래 첨자 n의 값이 4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즉 n이 1, 2, 3일 때는 제외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게 은근히 실수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은 두 가지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 줄 알더라도 실수하기가 너무나 좋은,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실제로 정답률은 생각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 프린트 변형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이 프린트 문제고요. 왼쪽이 실제 내신 출제 문제인데요. 프린트 문제와 내신 실제 기출 문제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이 변형이 되었냐면 우리 프린트에서는 함수 fx를 2차 함수를 주었지만 실제 내신 문제에서는 절대값을 포함한 2차 함수를 줬습니다. 다만 저 정도 절대값은 그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보시면요. 별 차이점이 있다면 프린트에선 gx가 플러스로 제시가 되었지만 실제 내신 문제에서는 뺄셈으로 제시되었다 정도 말고는 사실 역시나 난이도에서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10번 문제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슈화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문제 정답이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프린트, 요게 프린트 문제고요. 저기 왼쪽에 내신 실제 기출 문제인데 프린트에서는 집합 y를 대놓고 줬다면 이제 실제 내신 문제에서는 y를 조건제시법으로 줌을 통해서 일단 학생들이 직접 원소를 찾아야 되는 한 가지 과제를 추가적으로 조금 부여했다라는 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 답이 없어요. 일단 이 문제의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 y의 원소에 해당하는 40의 약수에는요. 1, 2, 4, 5, 8, 10, 20, 40 이렇게 8개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곱이 요거를 다 곱하면 이게 40의 4제곱이니까요. 곱이 1600이 될 수 있도록 두 묶음으로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결론 얘기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일단 첫 번째 네 가지 중에 한 묶음을 골라줘야겠죠. 네 가지 곱하기 누가 x1, 3, 5, 7의 원소가 될 것이고 누가 x2, 4, 6, 8의 원소가 될 건지 두 가지겠죠. 그 다음에 실제 함수값을 결정해주는 게 각각 4팩토리얼 가지기 때문에 4608 요게 정답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 숫자는 지금 보기에 없죠. 일단 학교에서는 요 문제의 정답을 1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렇게 푼 것 같아요. 우리 40의 약수 전체 곱하시면 알겠지만 40의 4제곱이겠죠. 40의 4제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런 류의 곱셈을 계산할 때 보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거 묶어주면 곱해서 40이 되죠. 그렇게 곱해서 40이 되는 게 네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곱하면 40의 4제곱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네 묶음이 있는데 곱이 같으려면 40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네 묶음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죠. 4C. 그거를 왼쪽 그룹이냐 오른쪽 그룹이냐 곱하기 2. 그리고 역시나 4팩 4팩.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런 풀이로 진행을 했을 때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요 케이스를 놓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정답 오류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이 부분도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물론은 이제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들이 사실 되게 잠 못 자면서 사실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아이들의 혼란이거나 혹은 이제 멘탈을 조금 이제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문제 오류는 사실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출제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저의 작은 소망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이 일단 프린트 문제고요. 얘는 실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로 목동고 프린터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 시험 상황에서 봤다면 실제 시험 상황에서 처음으로 봤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 기억에 실제로도 이거 모의고사 30번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포지션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래서 처음 봤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프린트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 내신 문제의 기준을 얘기를 할게요. 일단 x의 범위가 t부터 t 더하기 2까지고요. ht를 보시면 t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때까지 상수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이 이겁니다. t가 마3부터 마1까지 바뀔 때 한결같이 x, 저 범위 있죠? 저기에 포함되는 x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결론 g의 마이너스 1이 f, 이차함수 f의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 저기 상수 6이 꼭지점의 y좌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고 있다면 사실 이 문제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난이도는 상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전제하에 굉장히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린트를 열심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번 문제입니다. 프린트 문제가 오른쪽, 그 다음 내신 문제가 왼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차이점이 있다면 프린트에서는 5의 배수이길 바랬어요. 따라서 결론 2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원래는 0과 5. 근데 우린 자연수만 사용할 거니까 5로 고정이기 때문에 조금 풀이가 어느 정도는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원본 문제인데요. 실제 내신 기출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요. 4의 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결론이 갑니다. 뒤에 두 자리 D2 정확하게 10D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숫자가 4의 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케이스를 많이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14번 문제입니다. 뜬금없이 합성함수가 딱 한 문제만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마음은 아프지만 일단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일단 오른쪽이 프린트 원본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프린트 원본 문제에서는요 오히려 그래프를 안 주고 이차함수 식으로만 두 개를 줬습니다. 참고로 프린트 문제,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fx의 그래프, fx가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요. x는 1, 요게 대칭축입니다. 따라서 결론이게 합니다. 대칭축의 x는 1이기 때문에 따라서 f 합성 gx랑 f의 x랑 죄송합니다. 말이 아침이라 혀가 덜 풀렸나 봐요. 함수값이 같아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gx랑 x랑 같은 방법. 두 번째,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면 되니까 gx 더하기 x가 2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푸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는 식으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그래프로 푸는 방법. 그런데 만약 이 문제를 식으로만 풀어버렸다면 저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식으로는 안 풀리니까. 역시나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실제 내신 기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역시나 이번에도 fx 그래프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으로 줬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비록 2차 함수가 아닌 그래프로 줬지만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문제를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래프의 성질을 활용해서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지만 저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 넘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고 역시나 할 말은 똑같습니다. 프린트 원본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 역시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그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제 기억에 아마 30번? 문제 번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역시나 이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너무 어렵게 풀었을 거고요. 따라서 프린트에서 열심히 풀어본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푸는 과정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fx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gx에다가 대입을 해서 gx식을 구해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평행이동까지 활용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그렇게 풀었을 때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그래프가 중요했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답형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문제가 역시나 원본 문제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역시나.
할 말은 또 반복이에요. 이 문제를 처음 봤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제를 그래서 내신 출제돼서 저 문제, 심지어 저 문제는요, 이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어떤 조건을 추가했냐면 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함수이다 라는 조건을 통해서 0,0을 지나야만 해. 그래서 B가 음수여야겠구나 라고 흐름이 흘러가는 그런 조건들을 추가함을 통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프린트 문제를 열심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저 문제 처음으로 봤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역시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복이긴 한데 프린트를 열심히 풀어보는 게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으로 관통하는 아이디어가 무엇인가를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지금 저 문제처럼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돼서 출제가 되더라도 막힘없이 풀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동고반 소개를 하기 전에 그래서 시험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파트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함수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그러니까 세는 문제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들을 통해서 함수 파트 문제들을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결국 그래프를 통한 추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결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과정이 끝났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2학년으로 이제 올라갈 텐데요. 2학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좀 살펴보자면 1학기 때 우리 수원 하죠. 수원에서 뭐 배우냐면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함수네요. 두 번째 삼각함수, 함수네요. 세 번째 수열. 우리 수열의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역시나 함수예요. 두 번째 2학기 수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죠. 두 번째 함수의 미분이고요. 세 번째 함수의 적분입니다. 결론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함수의 그래프를 통한 추론 문제가 역시나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기회에 본인이 함수에서 어떤 파트가 좀 약한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함을 통해서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겨울방학 때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야지만 내년 2학년 때 수학 1을 하던 수학 2를 하던 문제없이 조금 착착착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목동고에 해당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들이 특히나 모의고사 흔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변형돼서 출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목동고는 제1번으로 봐야 될 게 프린트 문제다. 프린트 문제를 반복 숙달해서 연습해서 푸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제 목동고 학생들의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동고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게 될 목동고반이 어떻게 좀 운영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목동고반은요 3월에 개강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 개강을 하게 될 거예요. 수업 대상은 당연히 목동고 재학생이고요.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대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신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따라서 결론 1등급을 맞는 게 기존보다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결론 저는 저와 함께 하는 아이를 무조건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구를 겁니다. 그래서 내신 1등급을 목표라는 목동고 재학생들이 수업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요일 및 시간은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귀가 조건은요 그날 우리 매일매일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오답을 완료하고 기존 그 이전 시간에 내주었던 과제가 완료되었을 시에만 귀가를 시키고요. 과제가 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클리닉을 진행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각 시기와 필요에 맞춰서 교재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요 목록들이 제가 사용하는 다양한 교재들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매 시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요, 실제 내신 기출 시험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상황과 유사하게 목동고 시험지로도 당연히 시험을 볼 거고요. 목동고가 아닌 다른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들 시험지도 가지고 해서 시험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최대한 목동고 시험에 맞게 서술형은
최대한 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서술형이 언제 다시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간간히 서술형까지도 연습을 하면서 실제 시험 상황에 맞게 좀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시험 결과는 문자 전송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클리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클리닉이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리닉 때 뭐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질문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게 될 겁니다.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따라서 결론 그때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질문을 받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조교들이 질문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수한 조교진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울대 이과 계열에 진학 중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능 수학 1등급을 맞은 선생님들로만 조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제가 이제 테스트 관리하는 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맞았고 어떤 문제를 틀렸나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고요. 오답률도 확인하면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는 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거 앞에 있는 게 이제 클리닉을 관리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매주 클리닉 시간을 조사해가지고 제가 최소 3시간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잘 지키고 있나 확인하는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반이 3월부터 개강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제 수업을 못 듣느냐? 아닙니다. 겨울방학 때 이제 특강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1, 2월에 공통수학 1, 2 심화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에 공통수학 1을, 2월에는 공통수학 2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수업 요일 및 시간은 월수금 1시 반부터 5시 반 오후 시간에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뭘 진행을 할 거냐면요. 월수금 특강이 있는 날이네요. 이 오전 시간에 내신 대비 실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방학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오전 시간을 얼마나 꾸준하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방학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냐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방학 때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오후에 눈을 뜨는 학생들이 있어요. 막 12시, 1시 막 요때 눈을 떠. 근데 요 학생들과 오전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8시 기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학생과 비교를 해보면 하루에 4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학원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통 대부분의 학원들이 한 타임에 4시간씩 수업을 하니까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타임의 시간을 최대로 풀로 들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오후에 눈을 뜨는 학생들은 2타임밖에 활용하지 못해요. 근데 오전까지 활용하는 친구들은 총 3타임을 풀로 사용할 수 있겠죠. 1.5배입니다. 50%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사실 수업을 오전에 배치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전에 수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굉장히 피곤해서 집중을 잘 못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이제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신 대비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규반과 특강 수강생 모두 다 참여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제 학교 내신 시험 보듯이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테스트 프리도 진행을 하고 오답까지 완료하게 하는 그러한 수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클리닉이라고 표현할게요.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3월에 아직 개강하기 이전이다 하더라도 제 수업을 통해서 1학년 수학들을 좀 완성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